매일 아침 7시 기상, 지옥철을 뚫고 출근, 의미 없는 회의와 네버엔딩 서류 작업.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 진국과 수미의 삶은 회색빛 빌딩 숲속에서 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 마주칠 일이라곤 구내식당 배식줄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전부였던 두 사람. 그들에게 회사란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버티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회사 게시판에 뜬 공지 하나가 이들의 잔잔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전사원 학예 단합 연수. 아, 말이 좋아 단합이지. 직원들에게는 그저 연장 근무나 다름없는 귀찮은 행사였죠. 그것도 하필이면 에어컨 빵빵한 리조트가 아니라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연수원이라니요. 연수 당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에 수미는 절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연수원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가야 한다는 인솔자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된 산행. 부서별로 삼삼오오 모여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걷는 사람들 틈에서 수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 저녁 부서 회식 때 분위기에 휩쓸려 몇 점 집어먹었던 그 홍어회가 문제였습니다. 톡 쏘는 알싸한 맛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좋아했던 것도 잠시 예민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장은 주인 허락도 없이 파업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까요? 수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듯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동을 쳤고 괄약근은 당장이라도 파업을 선언할 기세였죠. 아 하느님, 제발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 산 한가운데서 대참사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수미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엉덩이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장 트러블은 그녀의 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어디든 숨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렬의 뒤편에서 묵묵히 걷고 있던 진구. 그는 평소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걷는 타부서 직원 수미였죠. 처음엔 그저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꼬이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아, 저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진국은 조용히 걸음 속도를 높여 수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거리가 조금 벌어진 찰나였죠. 저기요, 수미 씨 맞으시죠?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갑작스러운 진국의 목소리에 수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게 배가 너무 아파서요. 진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미의 절박한 눈빛과 식은땀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배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진국은 재빠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선두그룹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고 후발대도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미의 팔을 잡고 등산로 옆 우거진 숲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큰 바위 뒤편이 괜찮겠네요. 수미는 그저 구세주를 만난 듯 진국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등산로에서 제법 떨어진 사람 키만 한 관목들과 커다란 바위가 있는 은밀한 장소였죠. 여기면 사람들 눈에 안 띌 겁니다. 저는 저쪽 나무 뒤에 있을 테니까 편하게. 네, 편하게 일 보세요. 진국은 수미를 안심시키듯 차분하게 말하고는 입고 있던 짙은 네이비색 윈드브레이커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미가 자리를 잡고 앉아 등산로 쪽을 향해 재킷을 넓게 펼쳐들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막처럼 말이죠. 수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당장 뱃속의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진국이 만들어준 아늑한 그늘 아래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시원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푸드득 하는 적나라한 소리가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깼지만 진국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죠.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매의 눈으로 주변을 경계하면서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모든 것을 쏟아낸 수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진국은 그제야 재킷을 거두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 끝나셨나요? 수미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 몸이 다 그런 거죠. 자, 이거라도 좀 드세요. 진국은 가방에서 생수한 병과 물티슈를 꺼내 수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무심한 듯 세심한 배려에 수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묘한 감정이었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비밀의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연수 기간 내내 수미는 진국의 그림자만 봐도 얼굴이 빨개져 도망치기 바빴고 진국 역시 혹시라도 수미가 민망해할까 봐 애써 모른 척 시선을 피했죠. 그렇게 폭풍 같았던 연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복도. 수미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진국을 발견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하필이면 여기서 마주치다니.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인사를 해야 하나? 수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그때 진국이 먼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미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진국의 표정은 산속에서와는 달리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날 산에서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고요. 그의 겸연쩍은 태도에 수미는 오히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생각보다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네. 수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진국씨. 그날은 제가 진짜 진국씨 아니었으면 저 회사 그만뒀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수미의 밝은 반응에 진국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그날 고생하신 거 보상하는 의미로 시원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저기 옥상. 테라스 넘어서 괜찮은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 옥상 한편,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그날의 대참사에 대해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진짜 그때 죽고 싶었어요. 하필이면 홍어회를 먹어가지고. 하하,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수미 씨 얼굴이 정말 백지장 같았거든요. 윈드브레이커 챙겨가길 천만 다행이었죠. 서로의 흑역사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국은 수미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에, 수미는 진국의 듬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서서히 빠져들었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사이의 벽을 가장 빠르게 허물어뜨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회사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죠. 물론 데이트 메뉴에서 홍어회는 영구 제명되었지만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의 사랑은 홍어회처럼 깊고 진하게 숙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다시 찾아온 여름. 진국은 수미를 데리고 처음 그들이 사건을 치렀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의 숲을 우거진 장소 앞에 선 진국은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며 수미에게 말했습니다. 수미야, 너의 가장 난감했던 순간을 함께했던 남자로서 앞으로 너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더러운 비밀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기꺼이 감싸 안아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